자, 매일 노동뉴스의 정소희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노동뉴스 정소희입니다. 네, 여론의 관심이 자원이잖아요. 그보다 강력한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대표님은 세상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할까? 신일까? 아니죠. 네. 쿠팡 사장님이죠. 대표입니다. 그분이 모든 지면을 다 뒤덮었고 네. 데스크는 럼베뮤에 가려는 기자들의 발목을 잡고 야 쿠팡 가 빨리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행복할 거예요. 제일 고마울 거예요. 정말 저는 김범석 CEO의 사진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관심이 늘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럼베뮤에 대한 무슨 추가 취재가 있나 봤더니 또 가장 재밌는 걸 정소희 기자가 해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친근한 벗 나무위키를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고치다 걸렸다. 이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맨 처음에 나무위키라고 기사에 그 실명을 적을까 말까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네, 온라인 위키백과, 그러니까 유저 누구나 접속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위키백과에 네. 과로사 관련 이제 지난 10월에 보도됐던 과로사 관련 문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한 11월 14일경 합의 이후 11월 14일경 그 법률 대리인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지워달라고 이제 요청한 사건을 최근에 좀 보도했습니다. 헐. 최근에 좀 알게 돼서요. 예. 그 말씀대로라면 순서상 이 사람들이 생각한 순서에 맞게 진행한 거예요. 네. 합의를 하고 나무위키를 고치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정말 비도덕의 논리성이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네. 네. 합의를 했어요. 네, 네. 합의를 하고 했던 일 중에 처음에 했던 일 중에 나무위키 고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순서가 맞습니다. 맞죠, 그게. 네, 맞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빼고 무슨 내용을 넣었는지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이건데 삭제를 처음에 요청했는데 삭제 요청하는데 권리자가 주식회사 LBM이라고 써 있는데 저 LBM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권리자는 뭐예요? 권리자. 그러니까 이걸 요청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자기 얘기니까 자기 얘기에 네, 대해 네, 삭제할 맞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네, 네, 네. 그러면 자기 회사 이름을 까야죠. 네. 이런 걸 했다. 뭐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했느냐를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그 다음 거를 보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뭐 사실 언론에 다 보도됐던 제가 뭐 초기에 10월 27일 날 포함해서 이후에 언론들이 다 보도했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네. 문서였거든요. 그래서 뭐 고인께서 이제 청년 노동자 고인께서 주 80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유족분들이 나섰는데 근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조가 되지 않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산재 이후에 추가로 보도됐던 산재 건수가 굉장히 SPC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 좀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문서는. 네. 아니 우리는 이미 기사를 통해서 대부분 봤던 얘기거든요. 네. 그 일단 처음이 화가 나네요. 과로사가 단정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 중에 과로사는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이거 더 욕먹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쿠팡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건. 그리고 80시간 근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피로 해소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고치려고 했다. 그리고 산재 처리를 막으려고 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여전히 산재 처리 안 하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재 취하를 유족분들이랑 같이 결과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취하하기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유족분들이랑 더 이상 이 과로 사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책임을 온전히 사실 지겠다는 맥락에서 그렇게 합의가
진 것인데 이걸 이제 마치 이 합의를 마치 자신들의 책임이 일정 부분 면제됐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예. 보통의 기업의 수법이잖아요. 네. 그 유가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의 대리인이나 주변에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민변이나 이런 데서 붙으면은 언론에 빠져나갈 테니까 이 이야기가 최대한 그때 잘못했다고 하고 네.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고 책임자 처벌하겠다고 하고 온갖 반성하는 듯한 말을 다 한 다음에 합의를 보면 그 다음에 경제제자 되고 우리 합의했으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잖아요. 이게 네. 보통의 수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11월 3일 합의하고 실제로 이 나무위키가 11월 14일쯤에 수정 요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 바로 했네. 11월 10일 그러니까 딱 유족 합의 일주일 만에 그 실제로 언론에도 두 가지 보도 자료를 그 일베에서 뿌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미디어 Q&A라고 해서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다 다루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사실 이렇게 유족분들 주장했던 내용들 뭐 주 80시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또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자 이런 거란 거예요. 합의가 끝났어요. 네. 모든 좋은 말을 하고 모든 반성하는 척을 해서 합의가 끝난 다음에 나무위키를 고치는 것과 동시에 나무위키보다 훨씬 쉬운 상대가 있죠. 재래 언론들. 에다가 네. 자료를 뿌렸다. 거기에다 대고 주 80시간 근무가 없었다. 무분별한 오해가 많다. 유족과 오해를 해서 했다. 이런 걸 쭉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기사로 풀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실제 합의 내용을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유족분들에 대한 어떤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나 그리고 근로 시간을 다투지 않기로 한 내용들이 합의에 있었어요. 아이고야. 더 이상. 예. 그러니까 그 다투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이 합의 책임을 그러니까 과로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유족분들과 그 회사가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하지만 그렇게. 반대로 해석할 네, 수도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토할 것 같은 건 보도 내용을 결정하기, 그러니까 그 기록으로서 남기기를 결정하는 일, 보도를 움직이는 게 가장 어려운 상대가 언론이 아니라 나무위키라는 거예요. 정말 언론 혐오 끝판까지 갑니다. 오늘 이거 보고 있으면. 네. 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그래서 삭제된 내용이 있는 거죠. 나무위키에. 네,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삭제가 결국 이제 법률 대리인분들 통해서 모든 내용이 다 삭제됐더라고요. 그 정리된 내용이 다 삭제가 됐고 실제로 문서는 소멸됐다가 어떤 또 부지런한 유저분이 다시 네. 또 그 문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내용 볼까요? 예 영상 뉴스 정도만 하나 올라왔던 것 진짜 같습니다. 슬픈데 나무위키 비판 우리 방송도 많이 했는데 와 지금 이 순간에 저널리즘 가장 안 꺾이는 게 나무위키예요. 지웠다가 다시 올렸어요. 과로사로 사망했다. 네, 맞습니다. 야 80시간이 아니었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업데이트 해주셨더라고요. 아주 최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 유저 되게 고맙네요, 네. 진짜. 이야.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뭐 저 반성을 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 뉴스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실제로 했나요? 그러다가 이제 17일쯤, 11월 17일쯤, 14일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무위키 삭제를 검토하시다가 17일쯤에 갑자기 근로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좀 대대적인 그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또 발표를 하시는데 보도자료를 뭐 수습 쪼개기 계약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네. 이제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그다음에 이제 1년으로 좀 늘리겠다.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도 점차 늘리겠다. 맞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 했어요. 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근무 기록도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로 이제 좀 철저하게 좀 기록을 해서 실력 근로 시간을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아예 개선점이 없다고는 당연히 볼 수 없지만 이게 잘 실현이 된다면 아예 개선점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근데 3개월 사실 수습 기간은 기존 취업 규칙에도 명시돼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어야 안 지킨 됐는데 거예요. 안 지킨 것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을 어긴 거네요. 네, 아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서 이제 지겨운 게 SPC가 사과하는 걸 보는 일은 그냥 한국인의 일상이거든요. 나와서 가끔 회장님이 사과 한번 하고 뭐 안전에 얼마를 쓰겠니라고 하고 SPC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파리바게뜨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누가 또 돌아가셨어. 이게 지난 10년간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모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대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대로 두고
언론이 잊어버리면 또 나옵니다. 나쁜 일 반드시 또 생깁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건 언론이 잊어버리면 여론의 관심이랑 에너지가 식어버리면 분명히 그 짓 또 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노동권을 지켜줄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꾸준히 좀 관리 감독이나 감시가 필요하다는데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이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까지 나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17일날 근로환경 개선 발표하고 실제로 노동부 장관께서 20일경에 기자간담회에서 거의 근로시간 80시간에 육박하는 동선이 확보됐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근로감독 결과를 거의 중간적으로 브리핑해 주시는 건 다름없는데. 그럼 기자들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네, 직접. 우리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네, 내놨다. 그렇습니다. 보통 노동부 장관 같은 메시지는 아닌데 네. 장관이 대통령한테 뭔가 메시지 내는 법을 배운 것 같네요. 상당히 무섭네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 감독이 계속 그리고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 일터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쿠팡 보도를 매일노동뉴스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좀 덜 보도되는 걸 하나만 이제 짚고 끝을 내겠습니다. 쿠팡 노조 간부들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왜 쿠팡에서 여러분 모두 지금 겪고 계신 문제일 텐데 전 국민 3,300만 명 네, 거의 전 국민이죠. 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제 사실 쿠팡이 노사관계가 오랫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지 그렇습니다.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2021년 8월경에 노조에서 처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교섭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단 한 번의 단체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4년이면 연봉 협상을 3번 반쯤 했거든요. 네. 그동안 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 뭐야? 들어보면, 새로운 요구안이나 아니면 요구안을 가져가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그 회독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요구안이 세세하게 다 시간 무슨. 지연 전략. 네.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교섭을 지연하거나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그런 노조할 권리들조차 합의해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 이제 요구하러 노조 간부분들이 일종의 쟁의권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교섭이 그렇죠.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집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쿠팡 그 본사 안에 잠깐 들어가서 그 로비에서 잠깐 이렇게 그 현수막, 소년수막 같은 것들 들고 면담해 달라. 본사에 못 들어가기엔 예. 이분들은 너무 쿠팡 직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지 네이버라고 뭐 노동권 뭐 다 보장되는 대기업이겠습니까만 네이버 직원들이 그린 팩토리에서 집회하는 거 보면 1층이 다 질 거예요. 정말 잔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많이 가지도 않으셨는데 네. 이분들은 당시에 몇 분 정도 그리고 어이구 실제로 이거 보세요. 예. 네. 이게 뭐 엄청난 뭐 항의행동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있었다고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냥 손에 현수막을 들고 뭐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나 그 보안 요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제압을 했다고 그 지금 하시더라고요. 들고 있는 걸 서 있을 때도 들고 계셨다면 네. 그저 천을 들고 네, 계셨던 맞습니다. 건데 예. 저렇게 진압되는 건 좀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 어느 수칙에도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현행범들한테 가해지는 이건 만약에 쿠팡의 사설 경호원들이 이따위로 굴었으면 경찰들이 지금 저 모양대로 잡아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분들 어차피 경찰이- 다 명찰도 폐용하고 있었고 다 노조 직원인 게 간부라는 분명하고. 것들, 네, 노조 간부라는 것들 다 알고 있는데도 경찰에서 이렇게 뒷수갑을 채워서 결국 연행에 가서 뒷수갑을 채웠어요. 예, 앞으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노동자분들 총 4분 활동가 포함해서 4분 연행됐는데 부상 입기도 하시고 네, 그런 사건들 보도했네요. 네. 이런 거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경찰을 고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게 서울 송파서가 좀 유구한데요. 이 그래요? 쿠팡을 소위 비호했다 아니면 과잉 진압했다라는 그런 노조의 문제 제기가 아주 유구했는데 2020 최근이네요. 아주 최근만 해도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네, 쿠팡에 블랙리스트가 있죠. 예, 또 그 노조에서 고소를 했을 때도 네. 그 수사관께서 블랙리스트가 그 제보자분이 이제 참고인 조사하면서 예. 쿠팡 블랙리스트 문제를 세상에 알렸던 분이 참고인으로 송파서에 가셨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수사하시는 경찰 수사관님이 네. 뭐라고 말을 했나 봐요. 네. 뭘 얘기했는데요? 그 지난 6월에 뭐 블랙리스트가 무슨 문제냐. 네? 그 변호인이 심지어 같이 당연히 이제 대동한 자리에서 변호사님이라면 문제 있는 뭐 직원 취업시키겠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이게 내사 빨리 종결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 참고인분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거 좀 대중한테 설명이 필요한 게 이게 한 25년 전에 참여정부가 이 블랙리스트를 금지하려고 했던 게 일을 못하는 직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니까 그게 문제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회사가 노동 탄압을 하거나 네, 일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시키거나 급여를 올려준다고 약속해놓고 안 주거나 아니면은 한 번 돈 없다고 깎은 다음에 다시 안 올려주거나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반드시 노동조합이 필요한데 그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사람들을 자르려고 만드는 법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허용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으니까 한 거라고 25년 전에 얘기를 한 건데 사회가 합의한 건데 이 경찰은 그걸 이해 못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이 노사 관계가 이렇게 좀 그 노무 전략이 완전히 이제 노조를 좀 노조에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노조 간부 수없이 고소했거든요. 사실 적법한 쟁행위 같은 것들 곳곳에서 해도 그런 것들 다 쿠팡에서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로 다 고소했는데 고소는 일단 이게 시간과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조 간부분들도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였는데도 뭐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서버 관련해서 쿠팡 본사가 개입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셨느냐 이렇게 뭐 변호인이나 참고인께서 물었더니 쿠팡 본사 갔다 왔는데 쿠팡에서 보여준 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경찰이? 예, 그러니까 쿠팡에서 시연을 한 걸 그냥 그대로 보고 왔다는 식으로 보고 보니까 문제 없던데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서버 접속 기록이나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것들도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 같은 거. 제가 독립기념관에 가서 시연해 주는 걸 봤더니 독립기념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예. 관장이 친일 발언도 안 했고 제 앞에서. 그래서 아이 그게 지금 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예측하실 수 있으실 텐데 쿠팡의 대관은 국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부에도 있고 네. 기재부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다고 네. 다고요. 예.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 뭐 1월쯤부터 경찰청 이제 본청 출신 한 5분 정도가 쿠팡의 뭐 여러 팀의 부장 뭐 임원급으로 다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슬픈 얘기인데 네. 경찰의 급여 수준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출세했다고 여길 거거든요. 네. 뭐 아마 그 지금 언론사뿐만 아니라 쿠팡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 통해서 공권력 통해서 그 인사들 많이 영입해왔다는 뉴스는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쿠팡에서 경찰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번 쿠팡권에서는 확실히 이 문제를 담당하는 관공서가 어디인지를 그때그때 기억하시는 게 뉴스를 읽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한다. 그 경찰은 그러니까 경찰에 몇 명 있어. 이건 이제 공정위가 담당한 고발한다. 공정위에 몇 명 뽑아갔어. 예. 기재부에 몇 명 뽑아갔어. 노동부에 몇 명 뽑아갔어.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사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쿠팡이 지금 그러니까 뭐 공권력이라고 할까 정부나 이런 국가 권력이 쿠팡을 몇 년 동안 사실상 비호해왔다, 방치해왔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 상태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런 여러 번 사실 2021년에도 그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같은 것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당시에도 그것도 걸린 분 탓했잖아요. 당시에도 송파서에서 그 조사를 하셨는데 대기업은 90%가 무죄된다. 쿠팡이 뭐 잘 대처했다 이런 발언도 하셔서 수사관의 워딩이에요. 예, 당시에 쿠팡이 재수가 없었다. 네. 기업과 민간인이 싸우면 90% 이상 무죄가 나온다. 괄호 열고 기업이겠죠. 네. 그럼 아니 심판을 만나러 갔는데. 네, 맞습니다. 이미 네가 타석에 들어서면 90%는 스트라이크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와. 피해자분들 상당히 다들 낙심한 상태로 이후에 꾸준히 문제 제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조사 같은 것도 다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고요. 이 보도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것들도 사실상 지금 2년째 거의 수사가 멈춰 있는 맞아요. 상태입니다. 예. 저는 진짜 이게 이 쿠팡 봐주기 특검 보면서 느낀 게 쿠팡 봐주기 특검은 아직까지 재곤내거든요. 쿠팡 봐주기 검찰의 그
저 지검에 두어 사람 이상을 수사 대상으로 아직 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심정적으로 확대하면 모든 공직사회가 지금 다 떨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제보자분이 그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하셨던 분이 네. 그 건의기원회에다가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당시에 다 기각이 됐었고, 네. 야, 권익위까지. 네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쿠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좀 쿠팡을 바꿔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좌절된 경험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게 뭐 대관에서 뭐 한 사람 데리고 오는 비용이 뭐 세금하고 4대 보험 포함해서 뭐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 치죠. 뭐 그런 사람들 수백 명 고용할 텐데. 그 돈으로 아낄 수 있는 안전과 노동권에 대한 네, 비용은 결코 억 단위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안 혼내면 모든 기업이 다 따라할 것 같아요. 진짜로. 천을 들고 있는 사람을 경관이 때려잡을 권리를 만약 살 수 있다면, 네. 그거는 지금, 공권력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정소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